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3월 20일 주말 아침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운 각도기 곽사진입니다. 네, 오늘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말 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왜 그렇게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저와 함께라면 지금 현재 금융 상황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야, 드디어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연준한테 삿바가 오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땡겼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다음 주에 한 번 더의 라운딩이 남아 있어요. 다음 주 라운딩에서 과연 땡겨진 삿바가 유지가 되면서 금융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앙탈을 부리는 시장의 의도대로 시장이 한번 버벅거리고 충격을 받으면서 연준이 과거처럼 양보를 하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진짜 대회전이 다음 주에 벌어진다는 이 사실, 오늘 그 부분의 단면을 보여줬던 사실, 재미있는 주말 미국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참 어제 많이 감사했고 감동했고 했던 부분들이 우리 권순정 브릿지하고 1시간 동안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올려라, 무조건 올려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무조건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 1시간짜리 찍다 보니까 올라가질 않아. 잘 올라가질 않아서 하여튼 되는 대로 어떤 식으로든지 빠른 시간 안에 내일이든 오늘이든 아마 내일일 것 해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김 작가도 빠르게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이라 조금 너무 느리게 시작을 한 것 같긴 한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 도대체 이 판때기가 무슨 판때기냐, 근데 재밌는 판때기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어떻게 3월 31일부로 종료, 곧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얘기하겠다 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고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SLR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종료. 작년 5월부터 적용되던 자기자본 기준 완화 조치죠. 그러니까 자기자본 기준 완화 조치이기 때문에 돈을 더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간단하게 돈을 많이 빌려줘야 은행들이 돈을 많이 벌죠. 그렇죠? 그 예대바지대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급준비금과 국채를 빼줬던 걸 다시 이제 붙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니까 국채를 팔아야 돼요. 근데 이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지금 분석 얘기로는 2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는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2천억 달러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종료가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되긴, 은행들 박살났지. 은행들 다 떨어졌어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BOA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후덜덜한가요? 후덜덜? 후덜덜? 안 후덜덜. 안 후덜덜. 자, 다우존스 지수 얼마 빠졌어요? 네, 다우존스가 당연히 이런 날 제일 많이 빠지죠. 다우존스는 0.71%, 1.71% 아니 0.71%. 네. S&P 대표 지수는 0.06%. 자, 어제 폭락했던 나스닥은 0.76% 상승. 자, 기술주들은 올랐다는 거예요. 자, SLR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가공할 위력 핵폭탄 아니냐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뭐 요즘 뭐 1% 안짝이야, 우리 그냥 쉽지 뭐. 잽 정도 한 대 맞은 거, 잽 정도 한 대로는 안 쓰러져,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SLR 이게 엄청.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금리 발작, 금리 지랄, 이 지랄적 상황들이 이거 사전에 약간 알았겠구나. 아니, 은행들이 얼마나 여기에 민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줄을 다 대고 있을 거 아니야.
아, 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 안 나? 빨리 얘기해봐. 끝나? 끝나는 거지.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끝나는 건데? 이러면서 이 눈치를 까고 채권을 매도했다. 이 가능성이 없었을까?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죠? 그죠? 어,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금리 튄 게 혹시 이것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금리의 질랄적 금리 상황들이 무엇이다? SLR 일부를 소화한 거 아닐까? 하는 상상이 꼭 틀린 상상일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 어떻게 됐느냐 봐야 되겠죠? 10년물 국채금리.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장중에 1.67까지 빠집니다. 1.67까지 빠지다가 결국은 1.73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SLR이 문제가 된 거지. 그래서 10년물이 튄 거야. 다시 안정되려고 하다 역시나 튀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정도 발언했으면 그 최근 일주일 무려 1% 가까 아니 얼마야?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0pp 이상 튀었잖아요. 그럼 이 사안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거 한 번 더 튀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1.73은 어제도 우리 봤던 거잖아. 그렇지. 1.73 정도까지 금리 튄 거는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 거지. 안 받아, 일단 받아냈잖아. 그죠? 다우 별로 안 빠졌어요. 예, 나스닥은 반등을 했고.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야. 시장이 이걸 소화해냈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소화를 다이제스트 한 거지, 지금. 예, 소화를 해낸 거예요. 30년물 국채는 오히려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LR의 상당폭 충격이 생각보다 소화가 된 거야,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죠. 기술주들은 더 떨어지지 않았어. 그냥 급락했던 거 반등했고요. 그런 정도 상황이고,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1.73%면 금리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최근의 흐름은 뭐 높죠. 그러면은 채권에서 그 막 나 죽어 막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막 이래 나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했던 이 금리 시장의 흐름들이 전이 됐어요, 안 전이 됐어요? 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이 되지 않고 여기서 무언가 살짝 1단계 정리되는 흐름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연준은 지금 되게 굉장히 원칙적인 대응을 한 거야. 물론 이제 이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줘서 일단 시장을 안심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냐면 드디어 연준은 원칙대로 간다라는 걸 재표명한 거고, 그리고 이거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이게 뭐냐면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 없죠. 그동안에 우리가 2008년도의 교훈은 뭡니까? 그 전에 2008년도의 교훈은 뭐냐면 그 전에 아주 장기간 동안에 굉장히 완화적이었죠. 그리고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금융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완화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오래 가면서 이게 아무 문제도 없어 하니까 막 대출해줬죠. 그다음 막 주택 가격 오르니까 더 대출해줬죠. 주택 가격 이상 대출을 해줬잖아. 인테리어도 필요하시니까 돈 더 쓰세요. 막 이래요. 가지고 그다음 우장창창 난리가 난 거죠. 금융기관들은 풀어주면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풀어가지고 나중에 사회 전체와 세상 전체와 경제 전체를 망가뜨리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가 2008년에 경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금융기관 또는 금융은행들을 일정 수준 위기 관리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연준은 그것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원칙을 들고 나왔는데, 지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이런 연준이 해달라는 거 안 해줬을 때 그냥 시장이 발랑발랑 자빠지면서 나 죽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고 또 해주고 나중에 결국 뭐까지 해줬어요? 채권도 사줘. 일반 채권,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주식까지 사주겠다고 했잖아. 이게 연준 중앙은행이 주식을 왜 사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식까지 사주겠다고, 뭐 ETF를 사주겠다고, 회사채를 사주겠다고까지 밀렸던 거 아니에요, 연준이. 그런데 드디어 밀렸던 연준이 자기 원칙을 세워놓고 삿발을 딱 잡고 이건 가야 돼라고 하는데 먹힌 거죠. 이 시장이 먹힌 거예요. 이 부분이 오늘 제일 재밌다는 거지.
야, 이게 드디어 넘어오네, 넘어오네. 왜 넘어올까? 왜 연준의 의도대로 넘어올까? 시장이 지랄 발광 발작을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이게 지금 넘어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죠. 막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이거 재미난데? 재미난데? 하면서 생각을 저의 이제 내피셜로 생각을 해보면 드디어 경제가 상승하고 회복한다는 시중의 이야기들, 그리고 연준이 얘기했던 경제 성장률 6.5%를 액면 그대로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그래 그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금리가 위로 살금살금 올라가는 것은 뭐예요?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니 시장이 충격을 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충격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정도면 은행주 빠진 것 빼고는, 은행주는 당사자니까 별로 충격을 많이 안 받았다. 그럼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상황들 재밌어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의 회전이 더 있습니다. 한 번의 라운딩이 한 번 더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뭐가 있냐? 국채 입자리 있는데 규모가 꽤 돼요. 꽤 됩니다. 2년물 600억 달러, 5년물 610억 달러, 7년물 620억 달러, 도합 1830억 달러. 그러니까 규모가 작지 않아요. 뭐 1200억 달러 뭐 이게 아니고 1800억 달러가 넘어요. 규모가 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은 경기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의 상승을 연준이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수순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에서 정말 재미나게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그 기술주들 발작했던 어제의 상황들이 일부 회복이 됐고, 은행주 빠졌는데 1%대 이 정도 빠졌으니 그다지 별일 없고, 대표 주식인 S&P는 약보합 정도 수준이 또 그런 정도니 별일 없고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런 정도의 국채 입찰, 그리고 또 SLR을 종료함에 따라서 은행들이 팔아야 될 국채 규모인 무려 2천억 달러, 이런 정도의 상황을 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무언가 반응을 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미 중국 시장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보았습니다만, 미중 회담이 상당히 거칠게 전개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보통 상황이 안 좋으면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악재가 더 크게 해석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정도였으면, 미중 간의 이런 정도의 회담 내용이었으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 근데 받았나? 이 정도는 그냥 평상시 하락이잖아요. 별로 안 받았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했느냐? 아주 중요한 걸 건드렸어요. 홍콩, 대만, 신장. 이걸 건드렸어요. 이거는 중국이 정말 아픈 곳이라고 표현하는, 이게 뭔가 아킬레스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들면 터지는 곳이에요. 중국의 제1원칙 하나된 중국. 그러니까 지역 그 영토 관련된 거는, 이거는 협상과 이렇게 이렇게 줄다리기의 여지가 1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쩍슬쩍 건드렸죠. 그리고 또 토니 블링컨이 중국의 행동이 규칙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위협한다라고 비판하면서 홍콩, 대만, 신장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된 중국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지. 그래서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어는 미국이 중국 공격을 위해 다른 나라를 선동한다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렇지. 우리 하나된 중국이고 대만은 우리나라인데 왜 너희들이 왜 내 문제에 대해서 왜 참견하는 것이요? 우리나라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치열할 것이라는 점은 알았지만 계속 외교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대화는 우리 계속 할 거다. 뭐 중간에 격한 얘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외교적으로 계속 얘기할 거라고 한풀 좀 풀었습니다. 한풀 풀어서 어찌 되었거나 그 가장 민감한 문제를 만졌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만 대화는 계속할 것이다. 이게 오히려 월등히 과거에 비해서 더 격전. 트럼프 때는 좀 황당했고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황당했던 것이고 이번은 쫙 목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쫙 건드렸거든요. 쫙 잡았거든요. 대만은 포기 못합니다. 대만 때문에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미중 간에 뭔가 그 격돌이 이루어지는 부분적 격돌이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이 부분을 다뤘다는 거에서 앞으로 미중 문제가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학교의 거리 두기 지침을 91cm, 3피트 이내로 줄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완화적인 흐름들이 나옵니다. 기업 뉴스 나이키 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이 시장 예상을 밑돌아서 4% 하락했고요. 체크카드 관련 불공정 해이 조사를 한다는 소식에 비자는 6%나 큰 폭으로 폭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금 가격은 다시 올라가면서 1743불을 기록을 했고요. 어제 폭락한 WTI는 뭐 후티 반군의 그 이쪽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2.4% 반등한 61.46달러, 구리 가격도 9,0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도 1.2% 올랐고 나스닥 반도체 1.18%,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1.74%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생각보다 시장은 별반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연준이 SLR을 종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 국채 입찰이 있는데 과연 채권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점 SLR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국채 금리는 오르긴 올랐지만 전일 정도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 여기서 더 틀 것이냐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1.7에 대한 내성 생긴 건가요 아닌가요 1.7 중반이잖아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시장 훅 떨어졌어야지 자 그렇다면 1.7까지 진지가 전진됐습니다 1.7까지 자 1.8 되면 한번 다시 충격 받겠죠 1.8 되면 충격은 받을 거야 갑자기 그것도 빠르게 1.8이 6월 달쯤에 1.8 되면 무슨 충격을 받겠어 그거 안 받지 근데 갑자기 3월 안에 또 1.8 가 그럼 충격을 받겠지 근데 지금 보시면 다시 거기서 1.7을 떨어지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 보면 진지가 구축이 됐어요 1.7까지 약간 전진을 한 거야 이런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아주 재미난 이 상황들 자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오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분리가 드디어 뭔가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지랄적 그 발작 상황, 이 상황들이 채권시장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같이 덩달아 어머 큰일 났네 이렇게 안 했다라는 점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다는 점이고 채권시장과 주식시장 원래 같이 움직일 일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근데 계속 같이 움직였는데 이게 분리되었다라는 점. 이거 굉장히 재밌다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잘 보시면 좋겠고 자 금리는 올라가서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애매하면 물론 이제 실적만 성장주라도 실적 나오면 상관없어요. 실적 안 나오는 놈들이 문제인 거지.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브라질도 계속 오르고 뭐 이렇게 다른 중국은 지금 싸움의 당사자니까 좀 모르겠고 그렇다면 한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대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이거는 보유 편향적인 발언이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주 재미난 시장 여러분들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말 내에 올라올 권수장 브릿지와 몇 가지 재미난 콘텐츠들 많이 있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